겨울방학을 앞두고 자녀의 치아 교정을 위해 치과를 찾는 부모님이 많은데 치아 교정의 최적기는 과연 언제일까? 또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발치는 꼭 해야 할까? 치아 교정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치과 치료에 대한 의견이 붕붕별한 게 사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치아 교정에 대한 궁금증을 속속들이 해결해보자. 네, 우리가 흔히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김선희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한 2, 30초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요? 오래 걸리시는군요. 이제 하나, 둘, 네. 셋, 3초면 끝난다고 합니다. 네, 3초 만에 이 호감과 비호감이 나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바로 3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요소들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지런한 치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이 삐뚤빼뚤한 치아보다는 가지런하고 또 새하얀 치아를 원하잖아요. 네. 오늘 건강 A2G 시간에는 환한 미소와 좋은 인상을 되찾게 해주는 치아 교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대구 미르치과병원 교정과의 박인양 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원장님 사실 주변에 보면은 치아 교정한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만큼 이제는 보편화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 교정 언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치료 기간이 왜 그렇게 긴지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로 부종교합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는 별로 앞골은 별로 문제가 없고 치아가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어금니가 다 난 다음에 교정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위턱이 많이 발달한 뻐드렁니 같은 경우 같으면 위턱이 아래턱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래턱이 자랄 수 있도록 위턱과 아래턱의 조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 10살 정도 교정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걱턱인 경우는 아래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위턱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니를 교환하기 전에 위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이 긴 것은 물론 이제 시간도 걸리겠지만 치아가 변화하면서 계속 치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은 한 2년 정도 잡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치아 교정의 최적기와 또 늦었더라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치료 시기에 대한 궁금증부터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휴, 왜 이래 되는 일이 없노? 예상했던 질문 하나도 안 나고, 참. 그나저나, 시간이 왜? 오늘도 회식이가 좋다. 나 진짜. 에이, 뭔 놈의 회사가 하루 건너 회식을 하노? 에이, 오늘도 저녁 혼자 먹든지 해야지. 머리야. 머리야. 아이고, 진짜 와. 머리야. 언니 머리 아파요? 나 머리 깨질 것 같아 진짜.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띵. 나도 막 속도 안 좋고 좀 그렇다. 그러지 마 오빠 좀 해봐라 좀 어떻게 해줘. 나도. 나도 꿀물. 나도 꿀물 줘. 내가 뭐 꿀물 타는 사람이가? 맨날 내보고 꿀물 타라 카노. 아니, 타기 싫으면 싫다고 말로 하면 되지. 머리야. 또 신경 썼더니 머리 아프네. 머리 아파. 아니, 둘 다 뭔 놈의 회식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뭐 그걸 알겠나. 연말 아이가 회식이 얼마나 많겠노. 그리고 우리도 회식하기 싫거든.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연장. 옳소. 자기야. 회식 가봐라. 직장 상사 비위 맞춰야 되지. 내 소고기 준다 해도 싫거든. 집에 와서 밥 말아 먹는 게 낫지 차라리. 그치. 됐다. 나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 지금부터라도 치아 교정 할란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제. 치아 교정? 지금 아도 알고 진짜 나이 40 먹어가지고 치아 교정 지금 하면 지금 되도 않거든요. 그래. 이 놈이. 뭐가 대단한데 아니 일찍 하면 좋겠지. 네, 안 되겠다. 해야 될 것 같다. 아니 맨날 내 면접 떨어지고 하는 것도 다 이 치아 콤플렉스 때문에 하는 것 같다.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교정을 해야겠어. 진짜 쓸데없는 거 트집 잡는다, 그죠? 이 생각은 안 하고 치아 교정 때문이란다. 아이고.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면접 떨어지는 게 치아 탓으로 돌리고 왔잖아 지금. 머리를 생각해야지. 머리. 내 머리가 왜? 내 머리가 어떤데? 얼굴도 이만하면 됐지. 뭐가 어때서? 야 생각을 해봐라. 면접 보는데 면접관을 딱 만나가지고 빵끝 웃어야 되는데 치아가 삐뚤삐뚤하니까 일단 거기서 인상이 깎아먹잖아. 그리고 정말 진짜 둘이 너무 심한 거 아이가? 둘이는 아침 일찍 갔다가 늦게까지 회식까지 하고 들어오고 나는 맨날 집에서 혼자서 컵라면 먹고 아침에도 컵라면 점심에도 컵라면 저녁에도 컵라면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내 이래는 못 살겠다. 교정을 해주든가 아니면 집을 나갈 거 알겠나? 자기야 짐은 싸들고 가야지. 짐은 싸들고 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누가 컵라면 먹으려 김이랑 밥이랑 먹든지. 그러니까 반찬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말이. 그래 살이 디디디디.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치아 교정은 늦게라도 하는 게 좋다. 사실 치아 교정에도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어서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저도 궁금한데 두 분 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은 씨.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정답 X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치아 교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아 교정에도 최적기가 있고 이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정 한 번 하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죠, 비용도 많이 들죠. 이러니까 좀 효과를 잘 따져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철원 씨는 제가 어때요? 생각할 때는 우리 예은 씨가 이제 생각에 좀 교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좀 진단을 지나치시네요. 내리고 싶어요. 지나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보통 아유 내가 치아 교정을 지금 해야 되나? 너무 늦은 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진짜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아 교정에는 나이가 없어요 이렇게 노래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네. 그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원장님? 네. 받고 싶을 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질문은 철원 씨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왜 교정 치료가 필요할까요? 나이가 어릴 때는 중치나 치아 문제 같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를 좀 울퉁불퉁한 걸 그걸 방치하게 되면 위턱, 아래턱도 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입 주위의 근육도 발달이 다르고 또 혀나 숨쉬기 방법도 여러 가지 불편해서 얼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어릴 때 빨리 교정을 하게 되면 바르게 얼굴이 자라게 되죠. 근데 이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중장년이 되었다, 40대 이후가 되었다 하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얼굴에 보면 피부가 노화가 되어서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치아도 마찬가지로 치아 주변의 잇몸과 뼈가 노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치아를 꽉 잡고 있는 잇몸이 늘어나고 그러면 치아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잘 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치아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 더 심각하게 되기 전에 잇몸을 다시 잡아주는 교정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치아가 빠져서 많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치아가 위로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없죠. 그래서 교정을 해서 내리고 임플란트를 하였습니다. 네, 치아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네. 여기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야 치아 교정이 그렇게 하고 싶나?
그러면 내 돈 줄 테니까 까짓 거 해라. 뭔데? 자기가 돈이 어디 있는데? 돈이 어디 있겠노? 적금 하나 깼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돼지 소원 못 들어주겠나? 진짜가 자기 없이 자기밖에 없어. 아유 대박. 와. 오빠 진짜 결혼 잘했다. 저봐라.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입 툭 튀어나가지고 말도 안 해놓고서는 해준다니까 입이 찢어지고 막 비비고 막 난리가 났어. 야, 뭐가 난리가 나? 원래부터 우리는 금술이 좋았어. 그리고 야, 오빠가 잘났으니까 잘난 너가 새언니를 만난 거지. 우리가 금술이 얼마나 좋은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뀔라 한다. 바뀌기 전에 빨리 상담받고 온나. 알겠다. 교정 어디 하지? 어디가 잘할까? 찾아봐야겠다. 징글징글하다. 근데 오빠 그거 아나? 뭐? 그 이교정할 때는 특히 오빠처럼 이가 이렇게 삐뚤삐뚤한 사람은 생리를 뽑고 그렇게 교정을 해야 되지 싶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아플 거라. 그냥 기존에 있는 치아를 뽑고 이 교정을 해야 되니까. 야, 아니 갑자기 생리를 왜 뽑는데? 참, 나 말도 안 된다. 야, 발치하면 무조건 안 좋다. 응? 그렇게 하면 니는 멀쩡한 생리 뽑고 그러고 교정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나는 내 이 다 살리고 그러고 교정할 거다. 자기야. 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 자기가 뭐 치과 의사가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이 뽑으라 하면 이 뽑고, 이 다 갈아라 하면 다 깔고. 아 싫다. 이 그냥 내 걸로 그냥 교정할 거다. 싫다. 아니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하냐고. 치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을 하든지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다 해야 될까 이가. 아니 발치하면 나 교정 안 할 거다. 아 진짜 무식하기는 뭐? 진짜. 아니 평생 이래 살았는데 그냥 앞으로 그래 살지 뭐. 와, 너 진짜 교정 노래를 부르. 내 말이요. 난리치기 사띠만 진짜. 잠깐만. 그러면은 그렇다는 거잖아. 교정은 하고 싶은데 생리 뽑는 게 무서워서 다 갑자기 교정을 못 하겠다 이 말 아니가? 나 진짜 급쟁이. 아니거든. 아니거든. 아니 그러면 엉덩이 주사는 어떻게 맞노? 아이고. 야, 이 뽑는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 무슨 아니거든. 자기야, 왜? 이를 발치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 거면 내가 아무래도 교정하는 거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뭐? 내 진짜. 아니 조금 깼다가. 아 그래 뭐. 안 해도 됐다. 돈 굳었지 뭐. 그럼요 언니.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지? 그럼 언니를 위해서 투자를 해요. 나 안 그래도 빽이 필요했는데. 근데? 그러면 샷대? 나도 작은 거 하나만. 근데? 자기야, 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가? 어차피 나를 위해서 작품을 깬 거잖아, 그렇지? 내 손목이 좀 허전한 것 같잖아. 시계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아 완전 허전하네. 그러고 보니까 손목이 좀 삐뚤하네. 말빛. 뭐가? 내가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치아 교정 시에 발치를 하면 좋지 않다입니다. 안 좋다. 그러면 질문이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큰맘 먹고 치아 교정을 하러 갔다가 생리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주저하게 되는데 발치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또 없을 것도 같습니다. 김천호 씨, 장리연 씨, 네. 두 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치아 교정 시 발치를 하면 안 좋다.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멀쩡한 생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면 누구라도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 몸에 필요해서 난인데 굳이 안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웬만하면 제 일을 가지고 교정을 깔끔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이제 춥잖아요. 밖에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몸이 안 좋다고 한다. 이유가 있겠죠. 네. 치아 발치도 사실은 교정할 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정해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환자의 상태에 맞게끔. 네, 혹시나 뽑아야 된다. 그럼 병원에서 뽑아라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원장님, 상태가 다 다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문제도 철원 씨가 맞습니다. 철원 씨가 너무 잘하네요. 두 번 다 정답을 맞췄네요. 네. 왜냐하면요, 환자 얼굴 모양에 따라서 이를 빼냐, 안 빼냐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입이 불룩한데, 치아가 울퉁불퉁한데, 입을 좀 넣으면서 교정 치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를 조금 뽑아서라도 이제 넣어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를 뽑았다 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의자가 3개가 있는데 4사람이 앉으면 제대로 한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치아도 자기 자리에 숫자에 편안하게 잘 있어야 기능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은 씨가 특정했듯이 치아를 빼면 난 싫어 이런 분들도 요새는 그렇죠. 예. 교정용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충분히 빼지 않고도 이제 좀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하,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네. 출산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이라는 게 날아오는데 여기에 구강검진 시기도 자세히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보면은 네. 생후 65개월, 만 4세에서 5세 사이가 되면 영유아 구강검진은 끝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엄마들 아기가 별다른 치아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치과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6살이나 7살쯤 되었을 때 구강 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찍어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사진을 아, 한번 보시면요. 6살에 윗니가 이렇게 높이 있었습니다. 여기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좋은 점은요. 충치를 정확하게 어디에 충치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치아가 없는 치아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살에 이렇게 높이 있었는데 7살에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8살에 못 왔어요. 9살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 못난- 치아가 안 내려온 건가요? 네, 안 내려온 어허. 부분에 이제 모두 치아들이 몰려들어서 자리도 아. 없고 이렇게 코 밑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8세 남자 환자인데요. 이렇게 앞니가 위쪽에 있어서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벌려가지고 기다렸다가 코 밑에 나오는 걸 보아서 이제 당겨서 내려서 이렇게 바르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 앞니가 안 나와도 걱정이지만 원장님, 제가 4살 된 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놀라셨어요? 네. 우리 아들이 방에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잘 때마다 이제 양치를 엄마는 시키려고 하고 그 아이는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늘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달래고 하지만 양치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냥 재우자니 또 이가 썩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뭐 영구치가 아니니까 유치니까 괜찮아 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이게 관리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네. 왜냐하면 유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영구치가 날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도 씹어야 되고 얼굴도 형성을 시켜줘야 되지만 유치가 빠지고 나면 그 자리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오므려져서 없어져요. 그래서 영구치가 날 공간이 없습니다. 케이스 한번 보시면요. 10살인데요. 남학생인데 양치를 정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치아가 여기 X자로 표시된 치아가 유치인데 이것만 좀 성하게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다 빠져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이 2개 났고 영구치, 작은 어금니 그리고 어금니 있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보시면요. 공간이 좁으니까 위쪽에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앞니가 3개가 이렇게 뒤엉켜 있고 또 아래쪽에도 빠진 유치 쪽으로 썰어져서 영구치가 이렇게 완전히 누워져 있죠. 그리고 씹는 것도 제대로 못 씹어요. 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니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나야 되는데 1, 3, 2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벌리기 위해서 이제 장치물을 붙이고 1번 내고 끄집어내고 2번을 뒤쪽으로 내고 3번을 다음 중간으로 이렇게 위치상 도저히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1, 3, 2번으로 유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유치가 빠져서 영구치가 썰어졌죠. 그걸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하는 립 범퍼라고 하는 장치를 입술을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장치를 이용해서 어금니를 세워서 다른 치아들이 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처럼 유치가 아주 영구치 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윗니가 이렇게 밖으로 펼쳐 나오니까 위턱이 자라면서 아래턱도 많이 자라서 옆모습이 10살이고 14살입니다. 많이 좋아졌죠? 네. 정면에서도 보시면 아래턱이 작았는데 이렇게 코 밑에 성장이 아주 많이 되어서
지금 반듯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사춘기가 점점 빨라져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2살,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0살만 돼도 몸과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한창 그 외모에 민감해지는 시기인데요. 이때 치아 콤플렉스가 생겨버리면요, 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좀 의기소침해질 수가 저보고 하는 있거든요. 말이에요. 네. 의기소침하신가요? 뭔가 저는 자신이 없어요. 가지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만큼 교정 치료가 참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요새는 사춘기가 조금 더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치아가 좀 울퉁불퉁하고 거꾸로 물리고 이러면 애들이 좀 성격이 좀 소심해져요. 그래서 얘도 한번 보시면 10살인데요. 거꾸로 물려요. 근데 보면 이게 유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윗니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주걱턱이 되었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 위쪽에 치아가 굉장히 많이 오글오글 붙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그냥 놔두시면 그냥 주걱턱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위쪽에 공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위에 장치를 직접 붙여서 먼저 시작을 해서 반대교합을 해소하고 아래쪽의 부분에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뒤에 밑에 치아가 날 때쯤 또 붙여서 이제 넓히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치아를 하나씩 이렇게 당겨서 제대로 가지런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치료 기간은 깁니다. 그렇지만 치아를 이렇게 제자리에 모두 형성을 나오도록 도와줌으로써 얼굴도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로 주걱턱 아니고 여기는 뻐드렁니죠. 돌출된 앞니가 너무 보기 싫어서 어머니가 데리고 오셨는데요. 위쪽이 너무나 많이 돌출되어서 아래쪽이 거의 치아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턱도 거의 없죠. 네. 엑스레이 한번 보시면 송곳니와 작은 어금니가 서로 X자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쪽이 좁으니까 이렇게 많이 엉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 좁은 거를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또 위에 이렇게 엉뚱한 방향 쪽으로 나는 걸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먼저 장치를 붙여서 한 1년, 1년 반 정도 가지런히 하였는데 또 아래쪽도 또 울퉁불퉁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쪽도 또 장치를 붙여서 가지런히 했습니다. 하고 나니 턱이 작으니까 사랑니처럼 두 번째 어금니가 또 누웠습니다. 그래서 교정용 임플란트 이용해서 바로 세우고 나니 위에 치아가 왼쪽은 나왔는데 지금 오른쪽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8살이 되었습니다. 10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치아는 18살 되면 이미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술로서 이제 당겨서 내려서 자기 자리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유지를 시키다가 이제 교정 치료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아래턱이 아주 작았죠. 입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10살에서 18살 이렇게 턱 성장이 아주 많이 되었고 위에 치아도 가지런히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매복치. 아까 저희가 엑스레이 사진도 여러 장 봤지만은 잇몸이나 턱뼈에 숨어 있는 그런 치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치아를 빼지 않고 살려서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환자는요, 20세 8개월 여자 환자인데요. 네. 어금니가 하나 덜 올라왔어요 하고 왔어요. 지금 엑스레이에 보시면은 이 치아는 6살 때 나는 어금니입니다. 6살 때 나야 되는데 그게 나다가 이렇게 있고 어금니가 또 뒤에 또 나고 사랑니도 지금 속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끔 뼈랑 붙어서 있는 유착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착의 경우는 치아를 빼야 되죠. 그래서 사랑니를 두고 교정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꺼져 있던 치아 부분이 3년 후에도 잘 맞물리게 되었고 약간 비대칭이 보였는데 훨씬 더 스마일이 좋아졌죠. 네. 그리고 영구치가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 점점 더 영구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원래부터 영구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네. 그냥 네. 없어서? 잇몸에 네. 아예 잇몸 속에 영구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X라고 표시해 놨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유치가 지금 하나씩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유치도 빠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치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7개 없는 영구치 대신에 이제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를 당겨 쓰는 거죠. 그리고 유치는 유지를 시켰다가 임플란트 하기 전에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입도 조금 작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아가 없기 때문에 발육이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입도 좀 볼록하게 만들고 매복치도 당겨 쓰고 임플란트도 숫자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당겨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랑니를 당겨서 유치를 빼고 이 자리는 임플란트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요. 없는 부위는 역시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교정 치료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주걱턱이라고 하죠. 네. 아래턱이 과도하게 성장한 분들, 네. 얼굴도 길어 보이고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인다 이렇게 컴플렉스를 갖고 계신 분들 많다고 합니다. 네. 주걱턱의 경우 치아 교정만으로는 효과를 사실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양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네. 실제로 양악이 필요한 건가요? 네, 사실은 힘든 경우는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정 치료로라도 억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이분은 임플란트를 하러 교정 치료보다는 임플란트 자기 씹고 싶다. 그래서 임플란트 하러 오셨는데 교정가로 이제 다시 의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씹히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정 치료로 주걱턱을 치료할 수 있나 없나를 가름하는 것은 앞니끼리 치아를 아래턱을 최대한 안으로 넣어서 앞니끼리 다 물릴 수 있나 없나를 일단 해봐서 앞니끼리 다 할 수 있으면 최소한 교정 치료로 좀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은 앞니끼리 닿았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많이 덮이던 치아가 이렇게 윗니는 밖으로 나오고 아랫니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앞쪽의 치아도 두 개가 많이 안 좋아서 앞쪽 치아는 임플란트를 하고 뒤쪽 치아는 어금니를 당겨서 모았습니다. 아래쪽은 임플란트를 하였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교정 치료를 해서 되었지만 물론 이제 양악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정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른 경우 한번 또 볼까요? 네. 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얼굴 모습도 아주 긴 턱이 짧아졌고 전체적인 높이도 많이 좋아졌고 어금니도 잘 맞게 되었죠.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또 상대방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잖아요, 원장님. 특히나 제 후배 중에도 이제 앞니가 없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뭐 손을 가린다든지 굉장히 사실 위축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시선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인상을 결정짓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연극 같은 거 보면 앞니를 새까맣게 해서 연구처럼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네. 좀 네. 바보 역할을 하면 그만큼 앞니 부분이 정말 인상에 많이 중요합니다. 이분도 한번 보시면 33세 남자분인데요. 주변에서 교정해라. 그리고 막 인상이 보기 안 좋다. 이래서 이제 하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송곳니가 이렇게 잇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니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브릿지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빠진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없애고 유치도 빼고 송곳니도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하고 나니 이렇게 엉성했던 스마일이 정말 단정하게 되었죠. 네. 네. 이상으로 오늘 교정 치료로 아름다운 얼굴을 찾으세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치아가 삐뚤삐뚤하거나 또 턱이 크거나 턱이 작거나 한 경우에 미리 교정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교정 치료를 하시면 예방도 되고 더 쉽게 바른 얼굴로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충치가 생겨서 치아를 빼거나 또 치아가 없어진 게 있다면 혹시 내 사랑니 있나 하고 체크해 보시고 그걸 당겨서 쓰실 수 있도록 교정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을 듣다 보니까 교정 치료는 단순히 외모 콤플렉스만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입냄새라든가 충치, 또 심한 부정교합 등등을 예방하는 등
100세 시대 버팀목인 우리 치아 건강을 잘 지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인 것도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곧 아이들 겨울방학이 시작되잖아요. 네. 아이들의 치과 꼭 필요하셨다면 또 아이가 치아 컴플렉스가 있다면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치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대구 미르치과병원 교정과 박인향 원장께서 수고해 네.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